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로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회로를 보고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으로 인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우리 학교 충북공업고등학교 조윤상 선생님의 자료로 온실하우스 간이 난방 운전 회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기 이 회로도 한 장, 배관 배치도 한 장, 각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 그리고 소켓 배치도 이렇게 각각 한 장씩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한 파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우선 회로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쪽에 있는 R상, S, T, 이 RST는 전원입니다. 주 전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3상 220V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가정에서 교류 220V를 사용하죠. 네, 이쪽에도 AC 220이라고 해서 3상 220V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게 3상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AC는 교류 220V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R, S, T라는 각각의 상을 가진 전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TB1은 이쪽에 있는 TB1은 단자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MCCB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과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못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여 회로의 파괴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 밑에 있는 EOCR이라는 애는 과전류 개전기입니다. 과전류가 회로에 흐르게 되면 다른 회로로 변환시켜 주는데 이것을 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OCR은 과전류가 흘렀을 때 트립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회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는 MCH와 MCF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MC는 모터를 의미하고요. H는 히터, F는 팬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팬을 여기서는 환풍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터와 환풍기를 나타내고요. 실제로 전기 기능사에서 모터를 실제로 구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TB2와 TB3 이 단자대로 구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라는 것은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는 1학년 때 전기 회로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이상 전류가 생겼을 때 그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회로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지는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이 부분을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주회로라고도 하고요. 여기를 주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흑, 적, 청, 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선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주전원은 색깔을 노란색이 아닌 이쪽에 흑색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가 흑색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잘못 칠했네요. 여기까지가 흑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적색이죠. 적색은 이렇게가 적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청색입니다.
이 청색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녹색입니다. 녹색은 접지라고 했었죠. 접지가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시퀀스 작업을 할 때 색깔선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R, S, T를 모두 같은 색으로 한다, 모두 흑색으로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할 때 얘가 R인지 R상인지 S상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 적, 청, 녹으로 구분하는 거는 어디든 공통입니다.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보조회로는 이렇게 되고요. 보조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보조회로를 보기 전에 이쪽에 핀 번호의 내부 결선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파워 릴레이 핀 번호라고 되어 있죠. 파워 릴레이는 MC입니다. 여기서는 MCF도 되고요. MCH도 됩니다. 그래서 12핀 파워 릴레이를 말하고요. 여기 RST와 UVW가 하나의 주 전원에 들어가는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모터를 돌릴 때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번, 10번으로는 이러한 기호가 있고요. 5번, 11번은 이러한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2학년 때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습니다. 얘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얘네들의 차이는 얘는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고요. 전기가 들어가면은 얘가 내려가서 붙게 되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는 평상시에는 붙어 있다가 전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가서 떨어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를 A접점, 얘를 B접점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A접점과 B접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A접점과 B접점. A접점은 노멀 오픈 해가지고 NO라고도 하고요. B접점은 노멀 클로즈 해가지고 NC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떨어져 있다가 전기가 흐르면 붙는 애고, B접점은 전기가 들어갔을 때, 평상시에는 붙어 있다가 전기가 들어가면 떨어지게 되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6번, 12번은 전원이 됩니다. 6번, 12번은 전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과전류 계전기의 핀 번호입니다. 내부 결선도고요. EOCR이라고도 합니다. 과전류 계전기 EOCR. 얘는 1, 2, 3, 7, 8, 9는 주전원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 파워 릴레이랑 똑같고요. 여기 11이 있고요. 4번, 5번이 있습니다. 보통 이 11은 보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 10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이렇게 전선이 나가게 되죠. 회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거 뭐라 그랬죠? 네, 얘를 B접점이라 했었고요. 얘는 뭐라 했었죠? 얘는 A접점이라고 했었습니다. B접점과 A접점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이 나와가지고 4번과 5번으로 가게 되는데 4번은 B접점, 5번은 A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선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애와 만나게 되고요. 하나는 붙어 있는 애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번이 되고요.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4번, 여기는 5번이 됩니다. 이 회로의 의미는 평상시에는 붙어 있는 애는 무슨 일이 없을 때, 정상 전류가 흐를 때 4번 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얘가 떨어지면서 여기 A접점에 붙게 되는 거예요. B접점에서는 떨어지면서 A접점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이 전류가 5번 쪽으로 흐르게 되는 얘를
트립이라고 합니다. 아까 배웠죠? 여기 6번, 12번은 전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타이머 내부 결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과 3번, 여기는 이러한 기호가 있죠. 얘를 순시 접점이라고 합니다. 아까 릴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A 접점, B 접점 표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두 개에 짝대기가 위 하나 있으면 얘는 순시 접점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작한다. 순시 접점. 전기가 흐르면 바로 붙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는 한시 접점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한시 접점은 한동안 기다렸다가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정 시간 후에 붙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쪽에 모자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킹덤을 봤을진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썼던 갓처럼 생긴 거를 위에 얹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얘네들은 한시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8번에서 전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6번 쪽은 평소에 떨어져 있고요. 5번 쪽은 평상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8번, 6번은 A 접점이 되고요. 8번, 5번은 B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지막으로 2번, 7번 여기 이렇게 코일로 감겨 있죠? 이 코일로 감겨 있는 게 전원입니다. 여기도 코일로 감겨 있고요. 여기도 코일로 감겨 있어요. 얘네들이 다 전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FR 릴레이 내부 결선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FR은 플리커 릴레이라고 합니다. 이 플리커 릴레이는 여러분들이 깜빡이를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동차 깜빡이.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죠. 얘도 일정 시간만큼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애입니다. 일정 시간만큼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애예요. 그래서 8번이 나와서 6번과 5번으로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8번, 6번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8번, 6번은 A 접점, 8번, 5번은 붙어있기 때문에 B 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8핀 릴레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경우도 1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4번과 3번으로 가는데 3번은 떨어져 있고 4번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과 4번은 B 접점이 되고요. 1번과 3번은 A 접점이 됩니다.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에서 나와서 5번은 이어져 있고요. 6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8번, 5번은 B 접점이고요. 8번, 6번은 A 접점입니다. 자, 이제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다 확인을 했으니까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전류가 주 전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퓨즈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고요. 그죠? 전류가 맨 처음에는 끊어져 있든 붙어 있든 이런 식으로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EOCR은 전원이기 때문에 전원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화이트 램프도 항상 켜져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R상과 T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 램프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왔을 때 일정 이상 전압이 흐르면은 얘가 이쪽으로 트립이 된다고 했어요. 얘가 이쪽으로 붙어서 회로의 안전장치로 가게 되는 얘를 트립이라고 했었죠. 일정 전류 이상일 때 과전류가 흐를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과전류가 흐를 때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EOCR이 이쪽으로 트립이 되게 되고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플리커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가고요. 전원이 들어가기 전에는
부저에서 소리가 나겠지만 들어가면은 일정 시간 뒤에 붙고 부저 쪽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일정 시간 뒤에 옐로우 램프는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부저는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간 뒤에는 다시 옐로우 램프 쪽에는 떨어지게 되고요. 부저는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옐로우 램프와 부저가 번갈아 가면서 전원이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을 알리는 그런 회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트립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런 식으로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과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정상적일 때는 푸시 버튼을 만약에 눌렀으면 회로가 삐접, 원래는 삐접점이라 전류가 흐르지만 누르게 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화이트 램프만 켜져 있고 아무 동작도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르지 않았을 경우,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다 A 접점이죠. 여기가 다 A 접점입니다. 여기가 다 A 접점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푸시 버튼 1을 먼저 눌러볼게요.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붙게 되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흐르면서 레드 램프에 전원이 들어올 테고요. 여기 밑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레드 램프에 전원이 들어와서 불은 켜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릴레이 1, 이 X는 릴레이란 뜻입니다. 릴레이 1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여기 A 접점은 이렇게 붙게 될 거고요. 여기 이 B 접점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전류가 흐르면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붙었으니까 여기 릴레이 2도 B 접점이라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PB1을 떼도 여기가 끊기게 되더라도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얘를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여기를, 이런 부분을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푸시 버튼을 떼도 전기가 흐를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한 거를 자기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류는 또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쪽으로 흐르면서 타이머에도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MCH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는 여기가 붙게 되면서 히터가 돌아갑니다. PB1을 눌렀을 때는 히터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뒤에 타이머가 전원이 들어왔으니까 타이머가 여기 또 있죠. 일정 시간 뒤에 얘가 붙게 되면서 그린 램프가 들어오고요. MCF, 팬, 환풍기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설명을 하면 추워요. 온실하우스인데 추워요.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히터를 킨 겁니다. 근데 히터를 계속 켜놓으면은 식물들이 다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줘가지고 일정 시간 뒤에는 환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라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그린 램프는 팬이 잘 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애예요. 이 레드 램프는 여기 이 히터가 돌아가는 것을 알리기 위한 램프고요. 우리는 지금 PB1을 알아봤어요. PB1. 근데 이쪽에 PB2가 또 있죠? 지금은 PB2에 대해서 눌렀을 때 반응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PB2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이쪽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레드 램프 2가
켜지게 됩니다. 밝혀지게 되고요. 릴레이 2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붙게 되면서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류가 PB2를 떼도 전류는 흐르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네, 이러한 것을 자기 유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X2에 있는 전류는 얘가 떨어지니까 전원이 끊기게 되겠죠. 얘도 끊기고 얘도 끊기면은 여기에 모든 회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PB2를 눌렀을 때는 PB1에서 동작했던 것들이 모두 끊기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센서라는 것들이 막고 있네요. 이 센서는 온도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라는 게 있고요. 빛을 활용한 광 센서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전기 기능사에서는 실제로 이 센서를 가져와서 부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자대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단자대에서 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빼가지고 그 바로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센서가 감지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서가 감지를 했을 때 일정 시간, 일정 온도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쪽에 온도 센서를 달아가지고 일정한 온도 이상일 때 아니면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가 맞겠네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붙게 됩니다. 그럼 붙음으로써 MCF 히터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타이머에 전기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죠? 타이머에 전기가 흘러가면서 일정 시간 뒤에는 얘가 붙겠죠. 이러한 접점을 뭐라 했었죠? 네, 이러한 접점을 한시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뒤에 붙어서 MCF와 팬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환풍기가. 그리고 팬이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그린 램프가 켜질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되나요? 이렇게 전기 기능사 온실하우스 간이난방 운전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온실하우스 간이난방 운전 회로는 실제에서도 쓰일 수 있겠죠. 온실하우스에서 온도가 일정 이하이다. 그때 센서를 통해서 켜고 끌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내가 추운 것 같아 라고 해서 푸시 버튼을 누름으로써 히터를 켜고 일정 시간 뒤에 환풍기를 동작시킴으로써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